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자,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법률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줄글을 씁니다. 줄글 줍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법률관계에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일 경우가 많죠. 근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줄 거야 되는데 허가 받으면 뭐가 됩니까?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다 말이에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죠.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유동적 무효 뭘 배웠습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도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입니다. 자, 판소노트 몇 페이지야? 27페이지. 자, 판소노트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폈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토지거래 뭡니까? 허가구역이다. 자,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허가 받아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권자는 누구 됩니까?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지사. 주기사법 할 때 배웁니다. 알죠? 자, 몇 년 범위 내에서 합니까? 5년, 공부 잘하네. 맞죠? 5년 범위 내에서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허가권자 누구다? 얘다. 맞죠?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30일 합시다. 5월 30일. 5월 15일 할까요? 5월 15일 날, 자,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불허가 받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줄 것던 내용입니다. 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뭐 받을 때? 유동적 무효. 뭐 받을 때까지? 허가 받을 때까지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책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한번, 책에. 한번 넘겨보세요. 감상이나 한번 해보자.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내용이야. 이 팔이 다 기억해야 돼. 미치겠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판소노트에 돼 있어. 그것만 딱 해놓으면 돼.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130페이지, 131페이지 하고, 자,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만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정리하고 앞에 중요한 거 몇 개 체크하고 갑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자, 유효가 되는 경우, 첫 번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유효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지정이 뭐 됐을 때? 지정이 해지됐을 때. 자, 울산에 이제 뭡니까? KTX 역사도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 지정이 됐다가 지정 해지됐습니다. 윤리 아시죠? 윤리. 자, 무도에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조금 더 가면 윤리 있잖아요. 그게 울주군청이 들어갔잖아. 그때도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 지정이 됐었거든. 그러다가 건물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정 해지됐습니다. 알죠? 울산에는 KTX 역사하고 울주군청에는 뭡니까? 지정 해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이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여기 집에 나왔었죠, 최근에. 자, 이랬을 때도 뭡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해서? 허가받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첫 번째, 허가가 아니고 무슨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이야. 판소노트 6페이지. 자, 우리 뭡니까? 27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적어놔요. 세 번째 보면은 단속 규정 나와요. 자, 어디입니까? 우리 부터 보면 토지거래 어디입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맞죠? 자, 그러면 저 27페이지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자, 다시 6페이지로 가보세요. 6페이지로 가면은 무슨 규정 나옵니까? 효력 규정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 맞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7페이지 오면은 자, 이거를 처음부터 빼버리자, 배제하자 또는 빼버리자, 잠탈해버리자라고 하는 특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왜? 무슨 규정이니까? 효력 규정이니까. 자, 그래서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국이라도 무효, 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사회질서 위반이다, 불공정범이다, 무효인 경우하고 취소, 사기 강박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해버렸어요. 자, 계약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해버렸어. 그럼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정지 조건부인데 뒤에 한번 배웁니다. 정지 조건. 조건에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불성취로 확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배웁니다.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이면 불정 무가 됩니다. 자, 불정 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뭡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회 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자, 1번 지문 불허가 처분했을 때 처음부터 배제장터 되어 있을 때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정지조건문제 불성취로 확정됐을 때 지정이 해지됐을 때 다 몇 번입니까? 지정이 해지됐을 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이 시험에 정답은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요 정도만 일단 먼저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봅시다. 자, 어디부터 가냐? 132페이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무슨 처분했을 때? 불허가 처분했을 때. 그 세 번째 주까지 쭉 보시면 돼요. 근데 타이틀만 다 기억하면 돼. 불허가 처분했을 때 확정적 무효. 2번. 자, 2번도 타이틀만 기억하면 돼.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 특약을 했다. 뭡니까? 무효입니다. 포인트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다. 그럼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타이틀만 체크하면 돼요. 밑에 읽으면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 정지 조건부인데 불성취로 확정됐죠? 무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주시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한 개 더 다섯 번째 적어놔. 다섯 번째.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저기 있죠? 무효 또는 취소가 있을 때. 세 번째 있는 거 적어 놓으시면 돼. 그래서 5번.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지정이 뭐 됐을 때? 타이틀에 해지됐을 때. 지정이 뭐 됐을 때? 해지됐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뭡니까?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세 번째 줄에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의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것이야 돼.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에 재지정하지 않더라도 찾았습니까? 그거 줄 것이야 돼. 그거 저기 있죠, 저거.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도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고. 자, 앞으로 가서 130페이지 가서. 자, 130페이지요. 지금 계약이 뭐 됐습니까? 지금 체결 5월 1일 체결됐지만 5월 15일 날 허가 받을 때까지 무슨 상태야? 유동적 무효 상태지. 맞죠? 그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거 줄 것이고. 현관펜. 자, 유동적 무효 상태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 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번의 별표. 3번의 별표. 자, 3번의 별표 두 개 해주셔야 돼요. 계약금의 반환 청구인데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계약금의 반환.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자,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때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어떤 겁니까? 두 개 해놨죠, 별표.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반환은 어떻게 한다고? 희한하네. 맞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시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한 15년 동안 한 5번 나왔거든요. 5번 나왔는데 3번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3번에. 26회 때 나오고 30회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이잖아. 맞죠? 요거 때 된다. 요거 틀린 사람은 우리 수강생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반환 언제 한다고?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잘 이해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계약금을 꼽았는데 아직 허가받기 전이야. 의리 뭡니까? 야, 계약금 돌려줘! 이러면 뭐랍니까? 좀 기다려봐라. 어디 될지 모르는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지. 그래도 확정적 무효가 돼서 불가처럼 떨어졌어. 그럼 돌려줘야지. 맞죠? 계약금 반환 언제 한다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한다고? 확정적 무효일 때. 에? 됐죠? 여러분이 이거 틀리잖아. 목에서 치고 틀리잖아. 딴 거 체크하잖아. 그럼 내가 뒤에 가서 뒤통수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봐라. 알죠? 반환은 어떻게 한다고? 확정적 무효일 때. 됐어요?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아까 했죠? 다른 사유로 무효 취소를 주장 가능하다 했죠? 무효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줄에 가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되면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30회 때 나오고 31회 때 연달아 나왔어. 30회 때는 유동적 무효에서 나왔고요. 31회 때는 중간 생략 등기할 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중간에 등기를 뭐 했습니까? 생략했죠.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보면 27페이지 맨 밑에 5번에 보면 맨 밑에 있을 거야. 있어요? 자, 5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에 생략 등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무슨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의 내용. 자,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자, 밑에 읽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가 없이 순차적으로 매도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자신의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해가지고 중간에 등기 생략하고 넘겨받았단 말이야. 그 등기는 효력이 있어 없어? 맨 끝에. 그게 겁니다. 이전 등기는 무효다. 그 효력은 무효다.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된 절대적 무효입니다. 됐어요? 자, 그 옆에 판서 노트 지금 27페이지에 맨 밑에 있지? 자, 그러면 39페이지 적어놔. 39페이지 참조 적어놔. 5번 옆에다가 39페이지 참조. 그럼 39페이지 판서 노트 펴봅니다. 펴. 39페이지 피니까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중간에 등기를 뭐 했습니까? 생략했잖아.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거기에 보시면 몇 번째 나옵니까? 거기도 5번째야. 맞추려고 입으로 해놨어. 5번째, 5번째. 예? 그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27페이지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그건 31회 때 시험 나왔고 27페이지에 뭡니까? 유동적 무효에서는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냐 연단 나왔어. 30회, 31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옆에다가 5번 옆에다가 27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해도 있잖아요. 중간생략 등기 단독 문제 나오더라도 웬만한 거 맞춰요. 아시죠? 자, 요 구체적인 더 구체적인 내용은 3월달에 더 해드릴게요. 그때는 요거 빨리 하고 그다음에 쫙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안 했던 거 있죠, 판례? 안 했던 거 있잖아. 131페이지 안 했잖아. 그거 그때 해준다고, 3월달에. 아시겠죠? 이것까지 머리에 집어엿보면 폭발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예제 있습니까? 갑은 30회 때 나왔던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자, 그럼 무슨 무효다 지금? 유동적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야. 자, 포인트가 어디 있어? 두 번째 줄.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있다는 얘기는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요 1번 맞아 틀려? 맞죠? 유동적 무효다. 맞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내용은 자, 뒤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안 배웠던 내용이야. 자, 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요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아까 131페이지 언제 한다 그랬어? 3월달 한다 했죠? 그때 설명할 거야. 그래서 1번은 됐고 2번, 3번은 3월달에 설명합니다. 4번 갑니다. 4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지정기간이 만료돼서 재지정하지 않았지?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저 3번이죠. 확정적 유예 3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맞아 틀려? 5번이 옆에다가 뭐라 해야 돼요? 아까 중과승약 등기지.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갑으로부터 곧바로 이전 등기 받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지. 유효가 아니라 무효. 답이 5번이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1번, 2번, 5번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1번, 4번, 5번은 풀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우리가 3월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답은 고를 수 있죠?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때는 뭐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일부 무효로 갑니다. 일부 무효 137조. 요거는 법조만 딱 보면 되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요 A 필지, B 필지, C 필지인데, 자, 실제 우리 수강생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윤리 쪽에 여기 이제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하고 세 필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을하고 무슨 필지에? 세 필지를 매매를 했는데,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지. 자, 그러면 요 B필지와 C필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지. 무효가. 자, 이게 뭐예요? 일부가 뭐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일부 무효.
137조. 그럼 일부가 무효됐을 때 원칙은 뭔데? 또 적을까 싶어가 판소노트는 26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에 다 필기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필기되어 있어요. 네. 자, 판소노트 26페이지 가니까 맨 밑에 가니까 일부 무효 나와요? 아, 나 137조 나오잖아. 자, 그래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뭐랍니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외. 자, 예외 갑니다. 자,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그런데 가분적이거나. 자, 우리가 거래할 때 필지 단위로 거래하지. 맞죠?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하잖아. 나눌 수 있어. 가분적이거나.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가상적 뭐가 있으면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A 필지는 뭐가 된다고? A 필지 나머지 A 필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자격증 땄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다 이거.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매매계약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부에 지정될 뻔네. 그럼 이 두 필지는 매매해야 되잖아. 세 필지 매매했는데 이 두 필지는 지금 뭐가 된 상태야? 무효가 된 상태잖아. 맞죠? 그래서 전화 왔다니까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137조. 그러니까 그 수강생 알아들으면 몰라요. 학기가 동시 다 잊어버려 뻔는데. 그래서 설명하니까 그때 원장님이 얘기했던 거 맞네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맞네요. 이렇게 나왔더라고. 예?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세 필지인데 원칙은 뭐야? 전부가 무효야. 일부가 무효일 때는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가 무효야. 자, 그렇지만 자, 허가 필요 없는 A 필지는 뭡니까? 매매 계약해가 유효야. 허가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근데 B 필지하고 C 필지는 무효야. 그러면 B 필지와 C 필지는 두 필지는 뭡니까? 다시 매매 계약서 쓰고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넘겨주면 된다고. 하겠나? 하겠죠? 설명돼야 돼 이게. 이런 생긴다니까. 이러고 전화 왔다니까 진짜 윤리에. 진짜 이런 전화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뭐라고요? 전부가 무효고 나눌 수 있지. 나머지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지. 나머지는 무효가 안 되고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무효다? 일부 무효입니다. 됐어요? 법조문 봅니다. 법조문 137조입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줄 끊어놓고 현관펜 일부분 무효.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줄 끊어놓고 현관펜 전부를 무효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 적어놓으시고. 자, 그래서 밑에 의의는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세 번째 줄까지 줄 끊으시고 옆에 가서 요건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되려면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가분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법조문 판례 볼 필요 없어. 밑에 가서 효과.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현관펜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규정이야? 또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자, 판소도 정하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끝. 자,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138조. 자,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 옆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 행위에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판소노트 몇 페이지야? 9페이지. 판소노트 9페이지. 타이틀 불공정한 법률이 나옵니까?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죠. 자, 그러면 135페이지에 무효행위 전환이 있습니까? 자, 옆에다가 몇 페이지 적어놨냐면은 51페이지 받을 거예요.
52페이지다. 자, 52페이지 참조거나 무효행위 전환. 몇 페이지 참조? 52페이지 참조. 자, 52페이지에 펴봅니다. 52페이지 피니까 별표를 해놓은 데 있는데 찾았어요? 찾았어? 자, 누군지 몰라도 별표 해놓고 뭐 줄 거 놓고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 해놨죠? 5번입니다. 5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무슨 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밑에 판례 1번 판례가 그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줄 거 져 있고 찌랑이 되어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전환해서 유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135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135페이지 참조 52페이지 5번 옆에 판례까지 판례부터 묶어가지고 몇 페이지 참조? 135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은요, 지금 얘기했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이게 7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5번. 얼마나 중요한지, 출제원들이 얼마나 잘 내는지 모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 요게 제일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 법조문만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안 봐도 돼. 시험에 안 내. 시험 내는 건 오로지 여기 꼽혀 있어. 출제원들이. 알겠죠? 10년, 자, 7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5번. 여기 가면 막 떨린다니까, 막. 내고 싶어, 막. 누가요? 출제위원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9페이지에도 별표 해놔야 되지, 판소노트. 자, 그러면 이제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판소노트에 또 어디로 옵니까? 28페이지. 또 필기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얘기해줬어. 28페이지 138조 해놨죠? 자,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이제 전세권인데, 전세권은요,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얘가 집주인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 이렇게 돼요. 자, 2년 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면은, 자, 전세권 설정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서울은. 알죠? 울산에는 해달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서울은 슈퍼갑이에요. 절대 설정기 안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계약서 쓰고 등기, 전세권 설정기까지 돼야 전세권으로 보호받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저희 동생이 2008년도 그때 2009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전세금 3억을 꼽았습니다. 응? 근데 계약서 썼습니다. 등기해줘 안 해줘 집주인이? 안 해줍니다. 알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결혼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세금 주고 합의하고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으로서는 뭡니까? 무효인 무슨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거지. 전세권 설정 계약인 법률행위 했는데 무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동생이 뭐 했다고? 주주했어. 주가 뭔데?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뭐 해야 됩니까? 인도를 했어. 그러면 다음 날 몇 시부터? 다음 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겨. 발생해.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다른 법률 행위에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요건 구비했어. 그래서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 2년 지나가지고 전세금을 2억 올릴 뻔해. 근데 동생이 미리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뭡니까? 마곡 엠벨리에 11단지에 그때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4억 9,500. 4억 9,500 분양을 받았어요. 응? 받고 난 다음에 작년에 팔았습니다. 13억 8천에.
13억 8천에 팔았습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팔고, 자, 그 부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부천으로 이사했는데, 부천에 68평 이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8평.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8억 주고 샀거든. 지금 13억, 15억,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됐죠. 그리고 또 세무사니까 강서세무서 앞에 이제 상가를 분양받았거든. 상가를 그때 평당 2천 몇백만 원, 2,500만 원 안 되는데 그 돈을 받았어. 지금 얼마냐? 4,500만 원 합니다. 거의 한 50평 되거든. 40몇 평. 세무서 사무실 그 임대가 쓰다가 받았거든. 갑자기 뭡니까? 10년 만에 20억 부자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때 살아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저보고 이제 뭡니까? 한 피 5천 주고 그냥 그 뭡니까? 그때 아파트 있잖아요. 강서에 엠벨리 거기 아파트를 사라고. 5천 주고 사라고. 샀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맞죠? 맞죠? 네? 근데 안 샀어요. 네, 그때.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 어디만 올라갑니까? 서울만 다 올라가죠. 울산은 올라가봤자 뭡니까? 조금 올라가죠. 네. 최근에 값이 올라간 게 여기 뭡니까? 아이파가 좀 올라갔지만 거의 많이 안 올라가잖아. 서울 많이 올라가더라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률행위에 뭘 구비했어요? 요건 구비했지. 자, 그래서 동생이 뭡니까? 요렇게 해가 보호받으려고 전환 의사가 있었지. 무슨 의사입니까? 나머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으려고 가상적 뭡니까? 의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전환 의사가 있으면 전환해서 다른 법률로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이게 뭐라고?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전세 놓으려면, 전세하려면요, 인테리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도 합니다. 서울에는. 도배장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엌에는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싹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지금 못 들어갑니다. 서울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 배웠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행위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면 전환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효가 된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자, 법조문 딱 보고 갑니다. 법조문 138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줄 끊어놓고 1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 줄 끊어놓고 2번입니다.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이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요게 이제 여기까지 줄 끊어놓고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는 게 뭐라고? 무효행위 전환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의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넘기시고 요건은 자,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해야 되죠. 그리고 2번에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다른 법률 하였으라고 인정된다. 그게 무슨 의사다?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전환돼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는 얘기야. 자,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 이거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형식이 완화되면 됩니다. 요식에서 불요식 가는 거 되는데, 불요식에서 요식 가는 거 안 됩니다. 요식에서 요식 가는 건 원칙은 안 돼. 시험 나온 적 있다 없다? 보지 마. 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효행위 전환은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돼야 안 돼? 저거 모르면 죽음이야. 그냥 저 판례 못 내오면. 알겠죠? 그리고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한번 나왔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리고 앞에 한번 넘겨봐. 135페이지 참고돼 있지, 참고. 혼인외자 막 나와 있지? X입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 옆에 참고사항 있죠? 참고사항 있지?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나중에 3월 달에 한번 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알죠? 저 나오지 않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은 법조문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 포인트가 이거야. 알죠?
그럼 나는 요금, 저는 여러분 입장이면 요금하고 치워볼 거야. 옆에 혼인 외자 나오는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우리가 한 문제풀이 과정할 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내가. 3월달에 해달라면 해줄게, 그냥. 에? 해주면 우리가 빠개질 거야. 시험 안 나오는데 왜 해? 아셨죠? 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머릿속에 반드시 우리가 타이틀에도 적어놔야 돼. 불공정한 법령이 무효행위 전환된다, 안 된다? 된다. 52페이지 참조해놨죠? 예? 52페이지는 또 몇 페이지 해놨어? 135페이지 참조해놨지? 그거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조문 한번 읽어보는 걸로 끝.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겁니다. 136페이지. 자, 무효행위 추인 나옵니까? 자, 갑시다.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 거야. 무슨 무효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 원칙이거든. 그래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돼 있습니까? 자, 그게 적용되는 게 몇 조다? 107조 정하나. 107조가 뭔데?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뭔데? 통정의 표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뭡니까?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건 있습니까? 밑에 요건. 파랗게 된 거 줄 것이야 돼. 자, 일단 앞에 거 줄 한 장 꺼놓고 갑시다. 무효행위가 추인이 가능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지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자, 2번에 가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그거 묶어놓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효과인데 추인하면은 비소급표 돼 있죠, 현관펜. 비소급표. 그래서 니네 줄 거느냐? 추인 시로부터 새로운 법률에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니은번의 별표입니다. 시험 3번 나왔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할 때는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소급에서 유효입니까? 그때부터. 소급에서 유효가 될 수가 없다 했잖아. 자, 옆에 기출지문 봅시다. 별표 해놓고 3번 나왔다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가등기는 그때부터입니까? 옆에다가 소급해놓고 X.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지. 가등기가 유효한 가등기가 되지.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지. 근데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고 나왔다고요. 알겠어요? 그때부터 옆에다가 소급해서 X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예외. 제3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거 줄만 끊으시고. 원칙은 비소급표인데 약정으로 소급할 수는 있어 없어?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4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있는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뭐랬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군 수여를 하지 않았는데 애가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단 말이야. 원칙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했지? 맞죠? 여기 시험에 나왔어. 옆에 기출지문 봅시다. 본인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했다. 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뭐 했다고? 현관펜. 추인. 본인 추인.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계약 체결한 때에 현관펜. 소급에서 권리자에게 이수된다. 그러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가 없는 대리권 놈들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데?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133조 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언제? 추인하면 언제라고? 소급표가 있다고.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고 했지. 그게입니다. 그게 31회 때 기출지문이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딱 3가지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가는 거야. 다 하면 좋지. 다 하면 좋아. 다 하고 싶으면요, 법대 대학원 등록하세요. 한번 미칠 겁니다. 맞죠? 한번 등록하면 미칠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 맞죠? 자, 항상 끝날 때 정리합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에서 포인트는 뭔데? 첫 번째, 파랗게 된 거 있지?
했잖아, 옆에. 136페이지. 예? 강행법규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중요한 건 누가 발표해놨어? 여러분 해놨잖아. 내가 해라고 해가 했잖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정하기로 했다면은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됐죠? 발표해놨지? 자, 그러고 이제 옆에 기출지문. 자, 밑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했다.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했지?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했지? 그때부터 아닙니다. 소급에서입니다. 3개 체크됐어? 그것만 정리하면 돼. 제발 딴 거 보지 마. 3개만 봐. 알겠죠? 3개도 쟤네들 기억 못해. 3개만 봐. 자, 다시 봐봐. 파랗게 된 거 중요하다 그랬지?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수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정하기로 했어. 그럼 그때부터입니까? 소급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했어. 그때는 소급표가 있다. 됐어요? 이 3가지 모르면 끝나. 나중에 시험 치면 그것밖에 안 나와. 3가지. 출제위원도 그것만 봐. 3가지. 알겠죠? 자, 넘기시면 돼. 자, 넘기시면 예제 봐야지, 그러면. 예제.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봐, 1번 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지? 알겠지?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7년 동안 5번 나왔다고. 이 1번 지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벌벌 뜬다. 얘가 내고 싶어가지고. 출제원들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이 전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1번 확실히 넘어갔다. 자, 2번. 무슨 처분이 있으면? 불허가 처분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지. 맞지? 3번은? 맞아, 틀려? 아니, 밑에 답도 있잖아. 왜 이래? 틀렸다 돼 있잖아. 자, 매도인이 통정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계약직은 계약은 체결한 때가 아니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이 했다고 했잖아. 체결한 때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 예? 계약을 체결한 때란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소급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137페이지에 원칙이 비소급표 나왔잖아. 무효행위 추인하면 추인시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을 본다고 돼 있네. 현관펜 딱 해놔. 맞죠? 추인시인데 어떻게 한다고? 계약시로부터, 계약 체결시로부터 나오면 X입니다. 그건 소급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추인시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예제 3번이 틀렸고 4번 어떻습니까? 아는 단어 얘기해봐. 적극가담. 적극가담 하면 미음이잖아? 무효지. 맞죠? 출제위원 또 미치는 건 무슨 가담입니까? 적극가담입니다. 진짜 미친다만 진짜. 에? 적극가담 있잖아요. 29회 때 30배, 31회, 32회 연단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29회 때는 여기 나왔지만은 30회 때는 명의신탁에서 적극가담 나왔거든. 80번 문제였어. 마지막 문제. 5번 지문에 명의신탁인데 적극가담 했을 때는 유효다. 오미가 있습니까? X. 그게 정답이야. 31회 때 또 이중매매 뭐 나왔대. 그 적극가담 나왔었거든. 그 다음에 32회 때도 이중매매 시험 나왔거든.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야. 적극가담 밑에 뭐야? 미음이지? 무효야. 예? 그래서 출제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내놨다. 1번 정말 좋아하지. 그 다음에 4번 진짜로 좋아하지. 맞죠? 이 2개 모르면 그냥 시험장 안 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자도 무효를 정할 수 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놈도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한번 물어볼게.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이 뭔데?
모든 사람이 다 무효를 정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지. 그럼 강행법규를 위반한 놈도 지도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다. 왜?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알겠어요? 절대적 무효가 뭔데? 모든 사람이 다 무효를 정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심지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놈도 지가 무효를 정할 수도 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5번 맞죠? 3번 왜 틀렸다 그랬어? 그렇지. 계약 체결 시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을 본다 해야 되지. 맞죠? 계약 체결 시에 뭡니까? 유효를 본다 하면 틀립니다. 소급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으십니다.